자, 이 마지막 집중 유세지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 청계광장을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시청광장을 택했고요. 현장에서 이제 이 후보는 국민통합 메시지를 또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후보들의 이런 뭐 마지막 유세지, 유세지와 메시지 어떤 전략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 전 변호사님 먼저 하시죠. 저것도 먼저 할까요? 네. 제가 좀 쫄려서. 지금 이렇게 눈치가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로서는 우선 이 마지막 한 열흘 동안 이 정권 교체 프레임, 이 네. 프레임으로 계속 밀어붙였죠. 뭔가 하면 이번 대선 캠페인 전체 과정에서 정권 교체 열망, 이 53~4%의 평균적으로 쭉 이루고 있는 이 정권 교체 열망이 한 번도 죽지를 않았어요. 네. 이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정책에 대한 어떤 지지보다는 이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유지냐. 이제 이 프레임으로 선거 치러지다 보니까 이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마지막 열흘 동안은 이 정권 교체 여기에다 집중을 한 셈이고 이재명 후보는 여기 대항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정치 교체를 이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런데 정치 교체는 안철수 후보도 얘기를 했고 김동연 후보도 얘기를 했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정치 교체가 좀 추상적인 데다가 이 실체가 뚜렷지 않은 용어인 데다가 잘 먹히질 않으니까 김종인 그 씨가 내놓은 이 통합정부론 이걸 내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마지막에 그 난관에 봉착을 한 것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결국은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 통합정부론이 좀 퇴색을 해버리는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정치 교체냐 아니냐 바로 이 프레임이 이번 선거를 시종일관 끌어온 그러한 시대 정신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시대 정신이 정치 교체 정권 교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리 작가님. 그 마지막 날 밤 유세 메시지 자체만 보면 지금 우리가 선거의 승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투표가 진행 중이어서 우리가 뭐 데이터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마지막 메시지 자체만 보면 이재명 후보는 선거 끝난 후를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냈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고생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 지지자들 애썼다는 얘기도 하고 그럼 누가 당선이 되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 같이 화합해서 잘하자 이런 얘기들이 주된 얘기였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냥 계속 정권 교체예요. 대결적인 메시지를 계속 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뭐 한 사람은 선거 끝난 후를 생각하고 한 사람은 계속 선거 전 속에 있는 이런 느낌이어서 뭐 이상하다. 저는 그런 느낌 가지고 봤죠. 뭔가 이 선거에 대한 자신감과 불안감이 좀 섞인 어떤 그런 행동일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게 선거 상황을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두 후보의 캐릭터 차이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박성현 대표. 이제 마지막 유세 장소의 정치학으로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강화문을 선택한 거는 강화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촛불의 장소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그랬을 것 같고 시청 앞은 1년 전에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연속된 패배를 극복한 승리를 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이번에 재현하자 뭐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장소의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원일 박사님. 네. 뭐 메시지를 보면 두 후보가 자신들의 강점인 영역들을 부각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이번 정부에 대한 평가, 소위 말하는 회고 투표의 영역, 여기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강점을 갖는 거고, 앞으로 이제 어떤 국정 역량이라든지 후보 역량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점. 그래서 양 진영이 자신의 강점을 마지막 메시지로 내세웠던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선거 막판에 이제 여야 후보들이 승부수를 띄운 거는 정치 교체와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김동연 후보와 또 윤석열 후보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통합 정부를 내세웠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었잖아요. 저희가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속해 있지만 이 거대 양당의 독점 체제 이제는 깨고. 민주당이 172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를 통해 보다 권력을 국민에게 가져다 주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양자택일만 강조되는 정치 이게 바로 구태 정치입니다. 통합의
새정부 통합의 정치 이재명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정치 교체 또 통합 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교체에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체제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저 어떻게 주무셨어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공식 선언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구호를 이렇게 바꾸시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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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 그리고 단일화까지 자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이번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 데이터가 없어서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오후 6시 현재 투표율을 보면 이제 부산, 경남 쪽이 조금 낮고요. 호남 쪽이 높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지역의 득표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이 안철수 후보의 사태가 두 후보 중에 어느 쪽에 더 많은 표를 갖다 줬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누가 투표장에 갔느냐, 누가 투표소까지 가는 그런 힘을 쓰는 노동을 하는 일을 하는 그런데 더 많이 애를 쓰느냐 결국은 민생입니다. 이 집값 그리고 일자리 이 두 개가 결국은 정권 교체의 열망을 꾸준히 유지시켜준 어떤 그 바탕이 아니냐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이번에 그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도표가 많이 한쪽으로 기울었을 것이다. 그게 아마 어느 쪽인지는 좀 이따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그런데 반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를 못하니까 정권 교체 대신에 정치 교체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먹히느냐 하는 것은 또 지켜볼 일입니다. 이 김동연 후보와도 이 정치 교체를 얘기를 하고 나중에 결국 통합 정부를 끝까지 이제 외쳤는데 얼마나 자기가 지금 출기자 입장에서 어려웠으면 통합 정부론을 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여기까지라서 여기까지만 듣고 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